동아산하견사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23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을 양도세,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종부세 등 간단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정안 비교인데 일단 양도세에 있어서 대주주 양도세 경우에 코스닥 1%, 2%, 4%, 코스피 1%, 그다음 코스닥 2%, 코넥스 4%인데요. 비상장 주식도 4%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0억 이상인데 직전도 그전에는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들 직계 좀비 속으로 합산했어요. 직계. 그런데 이것의 경우는 만약에 분가가 됐을 경우에 이게 주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합산하는 건 조금 너무 오버된 것 같았는데 이번에 그 부분만 본인만 기준으로 가세하는 거고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10억은 그대로 됐습니다. 이거를 개정안에는 100억으로 하자 했는데 이거는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증권거래소의 경우에 코스닥, 코스피 0.23%가 23년부터는 0.2%, 24년부터는 0.18%, 25년 이후부터는 0.15%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율은 1%씩 다운됐어요. 2억 이하는 10%가 9%, 2억에서 200억은 20%에서 19%. 그리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득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노후자금 보장을 위해서 과거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700만원, 90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900만원까지 이제는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5,500만원 기준으로 이하면 15% 해주고 초과하면 12%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 경우에는 계속 변동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위치가 된 거예요. 조정 대상 일시적 2주택 경우에도. 그래서 최근에는 122였어요. 신규 주택을 기존 주택 취득 후에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서 조정 지역에서 2년 이내 양도를 하면 조정 지역은 보유도 하고 거주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비과세가 됐었는데 이거를 개정안에서는 이제는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 2, 3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세도 기본세율을 받고 양도세도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러나 12억 초과된 경우는 양도세가 가세되겠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다툼이 있었다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3년부터 시행했던 거를 25년 시행으로 바뀐 거고 가상자산 가세도 25년 시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상당히 복잡했는데 이제는 2주택 이상 중과 그게 없어지고 3주택 이상의 경우에 중과를 하는 거고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그리고 다 합해서 10억 초과된 부분만 2% 이상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의 경우에 1주택자의 경우는 이제는 11억에서 12억으로 공제됩니다. 가세 표준에서 12억에 공제되니까 상당한 혜택이죠. 그래서 12억이 고가주택도 12억이고 종부세도 12억이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 경우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과거 6억이었던 게 3억이 증가돼서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고가주택을 임대소득 비과세의 경우에 9억이었는데 이제 기준시가로 12억이 비과세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시가 12억이라는 것은 시가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12억짜리를 임대를 했을 경우에 월세를 받았다고 해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증여 가세 특례가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5억 차감했던 걸 5억 차감하고 100억까지 공제했었어요. 근데 30억 이하는 10% 세율하고 30억 초과는 20% 세율하고 사후 관리 기간이 7년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10억을 차감해서 60억 이하는 10%, 60억 초과는 20%, 그리고 사후 관리 기간이 2년이 단축이 돼서 5년이 되고 그리고 100억까지 공제된 게 600억까지 됐는데 10년 이상은 300억, 20년 이상은 400억, 30년 이상은 600억으로 됐는데 이 로직은 가압상속 공제하고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가압증여 가세 특례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5억까지
세금 없던 게 10억까지 세금 없는 걸로 바뀌고, 그리고 맥시멈 600억까지 가능하니까 이 가압증여 가세특례가 최근에 많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압증여 가세특례의 가장 큰 단점은 나중에 상속이 언제 되든 10년 이후에 되든 가압증여만큼은 상속세 가세 표준에 들어가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았을 경우에 기존에는 수입 배당의 입금 불산 규정이 없었어요.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 차감을 했었는데 이제는 지분율이 10% 이상, 그리고 강물 같은 데 투자할 경우는 지분율 5% 이상일 경우에 받은 배당 금액의 95% 입금 불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국내 자회사 경우에 배당을 받았을 때 과거에는 상장이냐 비상장이냐 지주회사에 따라서 지분율이 상당히 복잡해서 또 율도 복잡했는데 이제는 심플하게 구분 없이 20% 미만이면 지분법 30%고 20%에서 20% 이상인 진법 대상이고 50% 미만이까지는 80%, 그리고 50% 이상 연결 대상인 경우에는 100%의 입금 불산 규정을 적용해서 50% 이상의 경우에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았을 경우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손금 경우는 이월 결손금은 중소기업은 100% 다 공제를 했었는데 비중소기업, 대기업의 경우는 과거 60%만 공제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80% 한도로 공제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구간도 1200만원까지 6.6% 했던 걸 1400만원까지 6.6%로 바뀌었고 4600만원 16.5%를 5000만원에 16.5%로 바꿔서 중위권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1.2억 고소득 1900가 넘는 경우는 여기서 근로세액 공제에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 떨어졌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는 그렇게 큰 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왜 완화가 됐냐? 양도세 중과라는 경우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부터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 규정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24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팔아도 이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최근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딱 3개만 남아있죠. 강남, 상구하고 용산만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아예 다 풀어버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없다 그러면 서울에도 이제는 뭐 중과라는 규정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는 여당에서 중과를 풀어주려고 하지만 야당에서 반대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을 다 풀어버리면 이 중과 제도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23년에 적용되는 양도세,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존의 세법과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비교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